그런데 이 방금 전에 만나본 이 국회 문체위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이 KTV가 그날 당일 계엄 당시에 방송을 하던 중에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모두 빼라. 이 내부 지시가 확인돼서 오늘 꽤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한동훈하고 이재명 내용 빼야 되는데 정치적 발언이니까 아까 부장님도 말씀드렸다는데 국회 내용 넣지 말라 근데 지금 탄핵소추안 네네. 그거 빼셔야 돼요 지금. 본인 음성 맞죠? 예 맞습니다. 언제 누구하고 전화한 겁니까? 우리 선배님하고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한동훈 관련 자막 빼라, 탄핵소추안 내용 빼라, 계엄선포 내용과 대통령 관련한 유리한 내용만 쓰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저희 한국정책방송은 정부 정책을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나 이슈 같으면은 자막이나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누가 시킨 겁니까? 저희 원래 전에부터 기조였고요. 저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 부장님도 보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원장님도 보고 얘기를 하시고 아니 원장, 보도국장이 지시한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놓친 부분. 원장이 지시로 빼라고 했던 내용 한번 띄워보시죠. 자, 삭제 지시 내려온 자막입니다. 국회 비상계획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의장,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 이재명 대표, 위헌적 계엄 선포였고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한동훈 대표, 계엄 선포 효과 상실됐다. 군경 공권력 행사는 위법이다. 라고 한 자막이었어요. 이거 뺀 거죠? 뺐는데 이전부터 이런 자막은 이 듣지 틀린 않았습니다. 내용이 있습니까? 틀린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 정부 정책방송의 기조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저 녹음 파일 어제 한 언론이 먼저 단독 취재한 내용을 오늘 저 문체위에서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요즘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기 때문에 사실 KTV라는 게 이제 한국 정책방송이라고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방송이긴 한데, 근데 당시의 어떤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KTV가 어떤 정책 논쟁과 이슈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이 계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KTV를 보는 그 국민들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야말로 하는 왜곡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KTV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국민이 또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홍보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왜? 이거 지금 KTV 운영할 때 뭐 자기들 주머니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정치적 논쟁을 떠나서 기본적인 사실관계, 지금 뭐 이 계엄이 해제됐다라든지 등등 이런 것조차도 보도하지 못하게 하면 KTV가 존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앞서 지나갔던 얘기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재명 대표 자막을 빼라는 건 이제 두 여야 대표가 이 계엄은 불법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계엄을 비판하는 그런 자막을 빼라 그러는데 최진봉 교수님 전공이지 신문방송학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100번 양보해서 KTV 입장에 서 보면 그 자막을 뺐지만 우리가 계엄을 미화한 것 아니고 계엄이 정당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우리는 뭐 국방일보든 KTV든 정책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부적절한 부분들은 다른 언론이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소극적 행동을 취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극적 행동이라는 게요. 이런 겁니다. 언론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이나 아니면 정치 권력을 옹호하는 세력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적극적으로 어떤 정확하지 않은 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안을 홍보하는 방법, 강조의 방법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삭제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삭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극적이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는데요. 예. 반드시 보도해야 되고 알려야 될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 것도 그건 편파 보도고 그거는 의도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삭제도 어떤 형태로든 저는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요. 자, 국가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정책 중에 좋은 정책을 잘 알리는 거죠. 그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국가가 잘못한 부분마저도 그걸 빼버리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홍보의 방법이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방송으로 전락했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국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방송사잖아요. 정부가 운영한다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부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정부의 통치권을 갖고 운영하지만 그 통치권도 국민이 위임한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사고 공무원들입니다.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대통령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그것도 사실로 표현하고 알려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밑에도 나옵니다만 유인천 문체부 장관이 이제 KTV가 문체부 산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의혹을 받고 있는 KTV에 감사를 하겠다. 오늘 저 문체위 회의 저 자리에서 국회 문체위 회의에서 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계엄에 대한 후폭풍이 정말 거세고 이런 내용도 하나 있어요. 과거에 윤석열 캠프에서 잠시 몸을 담았던 금태섭 전 의원이요.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시각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부정선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말씀을 안 듣고 대단히 독선적인데 주변에서 이제 그런 음모론이나 또 아니면 일방적인 칭송을 하는 분들만 옆에 두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것이 아닌가. 일단 이건 금태섭 전 의원, 금태섭 변호사 주장인데 저 박성 비서관님 그 행안부가 선거관리 담당하는 주무부처인데 이상민 전 장관도 사석에서 부정선거를 얘기를 했다. 본인이 예전부터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행안부 장관이 돼서 걱정이 됐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최측근 장관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엄 사태의 시초가 된 거다. 이게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하고 싶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잠식된 대통령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었고 뭐 정치적인 이유를 대지만 그것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이유도 아닌데 이 병력을 가장 많이 투입했던 곳들을 따져보면 결국에 선관위랑 국회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번에 내란 목적은 분명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첫 번째는 본인을 비판해왔던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끌어내고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선관위,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어떤 무력 진압까지도 계획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잠식돼서 지금의 어떤 불법적인 계엄 사태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석동현 변호사 영상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 이 석동현 변호사도 사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을 싣는 분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오기도 했고 이 민경욱 전 의원이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소송을 냈을 때 이 원고 측 대리인으로 가가지고 재검표회까지도 참여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고 있는 이 변호인들의 이력을 살펴보니까요. 이분들도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연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물론 변호인이 잘 구해지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분들을 만났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수상할이 많지 주변에 다 부정선거를 신봉하고 이 음모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까지 부정선거에 집착하는 이유를 짐작하게끔 하는 거죠. 아까 다시 한번 앞서 지나갔던 내용 중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10시에 제때 원래 계획했던 대로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 서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취지의 얘기. 뭐 이런 것 갑자기 좀 동시에 그 생각이 드는데